프레데터와 제이슨 부이스 중 누가 이길까요? 한 명은 은밀한 외계 사냥꾼으로 우주 곳곳의 괴물들을 사냥하며 즐깁니다. 다른 한 명은 총알, 폭발,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막을 수 없는 슬래셔입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사냥꾼과 공포 아이콘의 궁극적인 대결입니다. 그렇다면 은하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추적자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살인마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분석해봅시다. 별들 사이에서 프레데터만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유차적으로 은하계를 사냥터로 삼고 그 안의 모든 종족을 잠재적인 먹잇감으로 여기는 우주 사냥꾼 종족입니다. 다른 이들이 제국을 세울 때 유차족은 전설을 만듭니다. 그 전설은 잉크가 아니라 피로 쓰여집니다. 포식자 종족은 우차 프라임이라 불리는 뜨겁고 폭풍이 몰아치는 세계에서 진화했습니다. 그곳은 불과 야수, 끝없는 경쟁이 가득한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 행성에서 생존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아 사냥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은 전사가 되었고 번성한 자들은 신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우차족은 생존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냥의 기술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유차족에게 전투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자원을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고 명예를 위해 사냥을 합니다. 그들의 규율은 절대적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자를 해치지 않고 무력한 자를 죽이지 않으며 항상 가치 있는 상대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하지만 그 명예에는 잔혹함이 있습니다. 포식자에게 가치 있는 상대란 인류에서 가장 치명적인 군인들이나 산성피를 흘리는 외계인 혹은 별들 사이를 걷는 신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 포식자는 살아갑니다. 칸데 아메다에게 있어 최고의 통과 의뢰는 젊은 블러드들이 외계 세계로 가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생물을 사냥하고 그 사냥감의 피로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살아남은 자들은 블러디드라는 칭호와 은하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실패한 자들은 잊혀지거나 더 나쁘게는 동족에게 사냥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야말로 프레데터를 상징적이면서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은폐장치는 그들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어깨에 장착된 플라즈마 캐스터는 콘크리트와 강철을 녹일 수 있고 손목 칼날은 갑옷도 종이처럼 잘라냅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스크는 비행 중에 여러 적을 베어낸 뒤 다시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열화상, 자외선, 심지어 페로몬 흔적까지 여러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어서 모든 전장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패배가 불가피할 때는 자신들의 먹잇감과 함께하기 위해 도시 전체 구역을 증발시킬 수 있는 자폭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유유차는 결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노모프 여왕부터 우주적 공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과 맞서 싸웠고 매번 적응해왔습니다. 다크호스 코믹스에서 프레데터들은 전체 제노모프 무리를 학살했고 아합과 티아마트 같은 신들과 싸웠으며 심지어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과 전술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블에서는 그들이 수호자로서 사냥을 했고 심비오트와 싸웠으며 울버린, 토르, 그리고 실버 서퍼의 헤럴드 같은 캐릭터들과도 마주쳤지만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사나움과 교활함으로 그들은 차원과 신화 세계를 넘나들며 사냥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스티스 리그의 슈퍼맨에게서도 전리품을 가져갔고 또 다른 이들은 고담의 거리를 배회하며 배트맨마저도 그들의 방식에 적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글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깊은 우주까지 어디에 갈등이 있든 그림자 속에서 우차가 지켜보고 있으며 완벽한 사냥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데터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철학입니다. 모든 사냥은 시험이고 모든 살해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들에게 완벽함이란 지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한 먹잇감, 더 치명적인 적,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포식자는 임신한 여성이나 부상당한 남성을 살려두는 겁니다. 자비 때문이 아니라 가치 없는 사냥에는 명예가 없기 때문이죠. 신체적으로 포식자들은 괴물입니다. 키가 7피트가 넘고 순수 근육만으로 400파운드가 넘는 몸무게를 자랑하죠. 그들은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 인간을 두 동강 내며
맨손으로 강화 강철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그들을 총알도 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신진대사는 독성 물질과 극한의 열도 아무렇지 않게 견디며 그들의 반사신경은 순수한 힘과 회복력 면에서 어떤 강화 슈퍼 솔저와도 맞먹습니다. 그들은 제노모프 여왕 같은 존재들과 맞먹으며 오로지 살인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프레데터가 살아남는 이유는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매 세대마다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며 더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일부 클랜은 유전공학을 받아들여 자신들이 사냥한 가장 강력한 생물의 DNA와 자신의 DNA를 결합해 하이브리드 슈퍼 헌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클랜들은 순수주의를 고수하며 오직 기술과 전통에만 의존하고 피로 단련된 고대의 검을 휘두릅니다. 이들은 함께 사냥이라는 행위를 은하계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예술 형태로 승화시켰습니다. 포식자와 싸운다는 것은 완벽하게 진화한 자연과 마주하는 것이며 그런 존재를 쓰러뜨리는 것은 전설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기가 오르고 정글이 고요해질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려 보는 가면을 쓴 존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냥을 멈추지 않으며 결코 포기를 모릅니다. 유차는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냥합니다. 한 번에 해골 하나씩. 1946년 작은 마을 크리스탈 레이크에서 파멜라 보이스에게서 태어난 제이슨 보이스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가 11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를 크리스탈 레이크 캠프로 데려갔고 그는 그곳에서 괴롭힘과 학대를 받다 호수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의 미친 살인 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이슨은 다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와 좀비로 부활해 프레디 크루거와 싸웠고 미국 정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 그를 냉동시켰습니다. 오직 대탈로부터만. 500년 후 사이보그 좀비가 되어 다시 한번 숲을 떠돌게 됩니다. 제이슨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인간이었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죽일 수 있었으며 두개골을 으깨고 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인상적이고 더 터무니없어집니다. 좀비 제이슨은 자동차를 던질 수 있고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며 한 방에 끝장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칠 때마다 사람들을 수십 피트 뒤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혼자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이고 제이슨은 우버 제이슨이 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예전에 약하고 오래된 자신의 버전들을 손쉽게 박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마 제이슨의 힘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의 내구성과 강인함일 것입니다. 제이슨은 인간이었을 때조차 거의 파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게 강인합니다. 소설들에서는 제이슨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가 견딜 수 있는 많은 부상들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좀비가 되었을 때 제이슨은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치유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온몸은 사실상 그의 의지력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이 덕분에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격에서 다시 일어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타격과 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총알 따위로는 그를 쓰러뜨릴 수조차 없고 제이슨은 대부분의 폭발도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강인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우버 제이슨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거기서 더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거대한 근거리 폭발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져도 살아남고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강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를 죽이거나 쓰러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이슨은 꼭 똑똑하거나 능숙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 은밀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소질이 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사람을 죽인 업적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다가가거나 심지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사람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한 명씩 차례로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로 그의 엄청난 힘과 내구성 때문에 제이슨은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압하기 위해 파견된 전개 용병이나 특수부대 전체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이슨 부이스는 단순히 가장 상징적인 슬래셔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살인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 한번 분석해봅시다. 이 싸움은 궁극의 사냥꾼이 궁극의 슬래셔 빌런과 마주쳤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레데터는 단순히 장비를 가진 외계인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 태어난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가장 위험한 것을 사냥해 자신들의 강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슴이 아니라 제노모프, 무장 군인, 탱크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것들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스포츠로 합니다. 한편 제이슨은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의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는 강하고 터프하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몇 번이나 죽였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맨손으로 두개골을 으깨고 사람들을 산산조각내며 총알 세례를 뚫고 걸어가고 폭발을 견디며 일반 사람이라면 순식간에 증발할 만한 일도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 대 불가피함, 완벽한 사냥꾼과 죽음을 거부하는 존재의 대결입니다. 사실 신체적으로 프레데터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정말 빠릅니다. 총알을 피할 정도로 빠르고 기습 공격에도 반응하며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한 번에 전체 분대와 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척추를 뽑아낼 정도로 강하고 갑옷을 주먹으로 뚫을 수 있으며 성인 남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셉니다. 이들은 산탄총 발사, 폭발, 중화기 사격을 견뎌내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계속 싸웁니다. 제이슨도 물론 강합니다. 시체를 던지고 벽을 부수고 금속을 구부리는 등 전형적인 슬래셔 영화의 힘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의 힘은 대부분 초인적인 괴력 범주에 속합니다. 프레데터는 그보다 더 강하게 때리는 상대들과 정기적으로 싸웁니다. 강철을 찢는 에일리언, 중화기를 든 군인들, 살인을 위해 만들어진 괴물들과 맞서 싸우죠. 제이슨도 무섭지만 프레데터는 무서운 존재들을 재미로 사냥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비입니다. 프레데터의 무기고는 솔직히 말도 안 되게 강력하죠.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해서 차량도 뚫어버리는 어깨 대포,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추적해서 잘라버리는 스마트 디스크까지 있습니다. 목에 장착하는 총은 표적을 조여서 동시에 자르고 으깨는 와이어를 감아버리고, 은신 기술은 그를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열, 움직임, 생체, 전기 신호 등 살아있는 거의 모든 것을 추적하는 시야 모드도 있습니다. 제이슨은 마체테를 가지고 있고, 물론 제이슨의 가장 큰 특징은 내구성이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총알, 폭발, 화재, 그리고 몸이 잘리는 것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뎠죠.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피해는 인간이 사용하는 무기, 총, 칼, 불 같은 것들에서 비롯된 겁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프레데터의 무기는 인간의 무기가 아닙니다. 플라즈마 캐스터 한 방이면 장갑을 두른 목표물도 산산조각내고 두꺼운 구조물도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디스크는 여러 명의 몸을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내 거는 단순히 당신을 묶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조여와서 결국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무기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인한 존재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이슨의 내구성은 정말 인상적이지만 그는 한 번도 외계의 무기 전체를 쏟아붓는 최상위 포식자를 사냥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를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프레데터는 영리하게 싸우지만 제이슨 부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이슨의 전투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서 공격을 버티는 겁니다. 그 방식은 당황한 10대들이나 평범한 경찰들 상대로는 잘 통하죠. 하지만 뭔가 다른 존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전술 컴퓨터처럼 분석하고 포식자가 먹잇감을 연구하듯 움직임을 관찰하고 반응을 시험하며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는 성급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잘 적응합니다. 제이슨은 그런 상대를 전혀 대처하지 못하죠. 그는 전략을 세우지 않고 전술을 바꾸지도 않으며 갑자기 상대를 뛰어넘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계속 다가올 뿐이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프레데터를 상대로는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이슨이 앞으로 걸어오는 동안
프레데터는 이미 그를 어떻게 쓰러뜨릴지 다 계산해놨으니까요. 트리바이어, 플라즈마 블라스트, 디스크 투척, 그물 덫, 그리고 추가 사격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첫 번째 공격을 버틴다고 해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프레데터는 한 번만 공격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공격을 점점 더 강하게 하고 각도를 바꾸며 목을 베거나 사지를 절단하거나 완전히 증발시켜버립니다. 프레데터는 머리와 척추를 노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게 먹잇감을 가장 빨리 쓰러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이슨은 강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씩 분해당하는 것에 면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평소 희생자들과 달리 프레데터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없죠. 제이슨이 계속 움직일 때도 말입니다. 그는 당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그냥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목표물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사냥합니다. 그럼 제이슨 부이스가 가까이 다가가 한 방을 먹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이슨이 붙잡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제이슨의 소나귀 힘은 엄청나고 가까이에서라면 확실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까지 다가가는 거죠. 프레데터는 더 빠르고 더 민첩하며 원거리에서 싸웁니다. 그는 나무 위에 머물면서 은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이슨은 15m 떨어진 곳에서 플라즈마를 쏘며 나뭇가지를 뛰어다니는 보이지 않는 적을 추적할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이슨 부이스는 눈에 보일 때는 무섭지만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때는 훨씬 덜 무섭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바로 그 점입니다. 제이슨은 상대가 자신과 함께 갇혀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깁니다. 프레데터는 자신이 결코 당신과 함께 갇히지 않도록 싸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은 분명히 끈질기고 맞아요. 그는 정말 집요하죠. 그래, 제이슨은 버틸 수 있고 고통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프레데터는 제이슨보다 더 강한 존재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위험한 생물들도 이겼어. 그리고 그들을 이겼지.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강한 것뿐만 아니라 외계 무기와 수백 년의 사냥 본능을 가진 전문적인 살인자이기 때문이야. 제이슨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지만 프레데터는 괴물들에게 악몽이야. 제이슨 부이스는 몇 번의 공격을 견딜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으며 한두 번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프레데터가 조준을 맞추고 목표를 고정한 다음 사냥을 끝내 프레데터가 이기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 생각과 감정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오래 남아서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대단하네요. 시청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이런 영상을 매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